최근 언론에서 회자되었던 아파트 건설 협상제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부산시장님과 부산시 공무원들은 이 단어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부끄럽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첫 대상지인 한진시와의 부지부터 갈등과 특혜가 끊이지 않았던 사전협상제가 두 번째, 세 번째 대상지인 한국유리 부지, 부산외대 부지 개발 계획을 보면 지역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 주변 지역과의 상생은 차지를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했던 재송동 한진시와의 부지는 중공업 지역을 상업 지역으로 변경해주는 대가로 공동주택 86.64%, 상업시설은 고작 13.36%인데도 부산 최대 창업타운을 짓는다며 홍보했습니다. 옛 한국유리 부지는 천혜의 해안 절경을 가진 곳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안을 보면 일반 공업지역이 92%인 이 지역을 용도 변경을 통해 민간사업자에 배만 불리는 아파트와 숙박시설로 90%를 채우는 것이 부산시에는 그렇게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까? 자연 녹지인 부산 외대부지에 게임 산업을 유치할 것이 아니라 공업부지인 한국유리부지, 북한과 같은 곳에 게임 산업 등 최첨단 산업을 유치할 수 없는 것입니까? 부산의 경제와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산업을 유치할 곳을 모두 아파트와 숙박시설로 만들어 놓고 부산의 기업을 유치하여 청년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은 공허 메아리일 뿐입니다. 재송동 한진시와의 부지 협상을 재검토하고 부산 외대부지와 한국유리부지 사전협상 대상지 철회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는 의원 본연의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견제와 감시, 예산의 낭비 없는 효율적 사용, 절차의 정당성, 특혜와 반칙 없는 공정한 행정, 갑갑한 공무원, 발전과 지속 가능한 미래, 8천여 부산시 공무원과 8천여 부산시 공기업 출자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 활동이 중요합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지혜와 공정, 열정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적극적인 활동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16,000여 공직자들이 예산을 아끼고 창의적이며 시민 삶의 개선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를 재선 당선되신 박형준 시장님께 축하와 함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김석준 교육감님의 부산교육 도약의 꿈이 마무리되지 못해 아쉽습니다. 22,000여 부산교육청 공무원, 교직원 여러분들의 참교육을 위한 적극적 활동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최근 입학식, 졸업식, 팬사인회, 콘서트, 신입사원연수 등의 행사에서 사람들이 직접 참가하지 않고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 참석하도록 하는 가상세계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현실과 같은 3차원의 이 가상세계를 바로 메타버스로 부르며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의 첨단 기술과 결합한 입체 공간에서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인해 공간의 제약 없이 현실과 동일한 상태에서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와 관련 디지털 기술의 성숙이 맞닿아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향후 2030년에는 하나 1,800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했으며 기존의 웹 플랫폼 산업이 성숙함에 따라 전 세계 기업들의 새로운 성장 돌파구로서 메타버스에 큰 관심을 가지고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바람직한 메타버스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현재 계획 중인 관광, 전시, 쇼핑 등의 분야뿐만 아니라 행정 분야의 메타버스를 접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침체된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기본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행정입니다. 메타버스를 행정에 접목한다면 이를 통해 주민 참여, 토론, 의견 수렴 등의 현장 접근성 확대와 사회, 경제 분야 격차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부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있어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행정은 앞으로 필수적 요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쌍둥이 도시 이른바 디지털 트윈을 메타버스 공간에 구현하여 취약계층의 편리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공공의 수요와 민간 기술을 결합한 메타버스의 실험대로서 많은 시민들의 경험과 관심 속에서 거듭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부산시는 메타버스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전문 기업 발굴 및 육성에 대해 철저한 사전 검토와 체계적 지원 정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메타버스에 연관되지 않은 산업이 없다고 할 정도로 메타버스 산업은 정보통신 산업 전반에 걸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사전 검토와 장기적 안목의 체계적인 기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산의 가장 큰 아픈 사건 중 하나입니다. 1987년 이후에도 형제복지원은 건재했고 지금도 건재합니다. 피해자들은 아픔과 고통을 견디며 힘겹게 살아가지만 형제복지원 원장은 2000년 초반 한국사회복지법인 대표자 협의체 회장, 부산사회복지법인 대표자 협의체 초대 회장을 역임하고 요배마을 형제복지지원재단 등으로 이름을 바꾸며 계속해서 복지 현장에서 존재했습니다. 호주로 빼돌린 재산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목숨값입니다. 인권유린과 학대, 노동착취를 당한 피해자들의 생명값입니다. 국가는 부산시는 반드시 되찾아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줘야 합니다. 4년 전 비례대표로 당선되었을 때 사회적 약자의 권리만 바라보며 가겠다. 시민사회의 대표성만은 꼭 지켜내는 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못다한 일들이 더 많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활동을 했는지 반성도 해봅니다. 내 집 두레박은 짧은 것은 탓하지 않고 어찌 남의 집 우물 깊은 것만 탓하느냐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통렬한 자기 반성과 성찰 없이는 미래가 없습니다. 민선 8기 부산광역시와 제9대 부산시 의회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 발전시켜내야 할 것입니다. 물가는 치솟고 성장은 더디고 적자는 쌓여가고 있는 게 지금의 경제 상황입니다. 조정교부금의 근본 취지는 균일하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재정 자립도에 따라 교부에서 지역 간 격차를 없애는 것입니다. 조정교부금 산정 방식 변화를 통해 지역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박경준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시행 규칙에 있는 조정열 산정 방식을 현행에서 서울과 개정 방식으로 개정하여 주십시오. 지방보조금법이 제정되면서 시자체 지방보조금 조례 표준안이 정해졌고 그 내용에는 각 자치구의 기준 보조율이 정해졌습니다. 기준 보조율이 법과 조례에 따라 정해짐에 따라 자치구에 내시되는 보조금액도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조정 교부금도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원도심과 북구를 비롯한 서부상권 자치구의 살림살이는 더욱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유독 부산 시민은 왜 힘들어질까? 서울, 경기, 충청도와 다르게 점점 살기 어려워질까? 박영준 시장 취임 1주년 장밋빛 보고처럼 역대 부산시장님들 모두가 수많은 성공 청사진을 보고했고 모든 언론이 빵빠레를 믿었는데 그런데도 부산 경제는 이진이 된 나라를 지문하는 부산진구 제2선거구 정상채 의원입니다. 인구 감소, 청년이 떠나고 일자리가 없고 부산 경제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부산시정을 제대로 감시 못했습니다. 모든 이치는 가장 약한 부분부터 시작됩니다. 불황의 고통을 지금 느낀다면 당신은 가장 취약한 계층임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고 합니다. 혹시 부산은 아닐런지요? 무려 28년간 부산시정에 대한 가장 시급한 것은 의회의 자주성과 의회의 의정지원 강화가 시급하다는 것이 정상채의 확고한 의지였습니다. 본 의원은 부산교육청의 조달 계약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서 향후 9대 의회가 구성되더라도 지속적으로 교육청 계약건에 대해 살펴봐 주기를 바라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청의 조달청 입찰 계약 중 5건을 선별하여 살펴봤습니다. 5건 모두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원칙적으로는 40일간의 입찰 공고 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교육청은 21일 내로 공고를 냈습니다. 입찰 결과 지역업체는 단 1개였고 대부분 경기도와 서울시, 경북 등의 업체였으며 5건 모두 낙찰업체는 서울 또는 경기 지역의 업체들이었습니다. 또한 물품 계약의 경우 광역시는 3억 3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역 제한을 할 수 있다는 행안부의 고시에 따라 5건의 계약 모두 지역 제한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 대부분이 타 지역의 업체들이었습니다.